렛츠 팅클. 안녕하세요, 빅나부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피드백을 몇몇 선생님들께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신 부분을 이제 모아서 여러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을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에게 최대한 빠르고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한글 파일로 녹화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제점을 2개 말했으면 해결 방안은 2가지 말하는 것이 좋겠죠?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선생님들께 문제 내드린 거에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라고 해서 가지수를 따로 이제 문제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2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지만 보통은 문제점이랑 해결 방안을 한 세트로 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 말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1대1 매칭으로 해서 세트로 말을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고요. 구상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상황에서 문제점 2개 말하고 그냥 해결 방안 하나로 이 문제점 2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퉁칠 수 있으면 그렇게 한 가지 답변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기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꺼번에 말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문제점을 먼저 첫 번째, 2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해결 방안 첫 번째, 2번째를 이렇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 말하고 문제점 2번째 말했기 때문에 해결 방안 첫 번째를 말하려면 이 첫 번째 문제점을 다시 언급해야 돼서 시간 소요가 좀 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첫 번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바로바로 그리고 2번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바로바로 말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듣기에도 좋고 이상적인 답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공 연계하라는 말이 없을 때 굳이 전공 연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연계를 하면 좋겠지만 정말 생각이 안 날 경우에요. 최대한 모든 문항에서 연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연습 기간에 모든 내용들을 가능한 전공과 연계하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실전에 가셨을 때 전공 연계 방안을 떠올리셔서 답변을 하면 되시고요. 정말 생각이 안 나온다면 연계하지 않더라도 답변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 안 한 답변이라도 말씀을 하셔서 점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서론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될까요? 구상 시간에 서론 작성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인트로랑 포부는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점수에 크게 반영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거창하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그냥 진행하시고 서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공교육과 관련됐을 때 안 좋은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언급한 다음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말해서 해결책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이렇게 해결하면 공교육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문제될 게 없다. 문제가 생겨도 나는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는 교사가 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생님께서 제가 출제한 문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출제 의도와 맞게 이제 답변을 하셨고 선생님께서 긴가민가 하신 상황이잖아요. 현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작년도에 제가 면접을 볼 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긴가민가 하시기보다는 처음에 선생님이 딱 구상형은 구상한 내용이 있다면, 즉답형은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처음 이해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쭉 밀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긴가민가 하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에 면접관도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리거든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에 무슨 이상이 있나? 저 사람이 뭐 잘못 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구상형에서 제가 구상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다시 구상하고 답변 드리겠다고 중간에 그렇게 멈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있어서 지금 스톱을 걸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처음 생각하신 대로 쭉 밀고 나가면 이 사람이 맞는 답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쭉 밀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년사에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이거는 작년에도 강조하고 임태교육감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수업 방안과 교과 방안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인성교육 방안하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역량은 기초 역량이라고 했는데 이 기초 역량이 뭘까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핵심 역량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미래 핵심 역량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 역량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자신의 그 수업과 교과 연계해서 말할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인성은 인성교육, 그리고 기초 역량은 미래 핵심 역량 같은 이런 역량 함양을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하셔서 그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셔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말 잘하는 분들은 다음 말을 말하면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노하우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면서 다음 말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연습해서 입에 붙은 말들을 현장에서 조건에 맞춰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면은 생태 감수성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답변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태 감수성의 답변으로 필로깅을 그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을 했다면 그에 대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세트로 두 갈씩 프로그램을 언급하고 프로그램 설명 또는 그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또는 결론을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트를 해서 큰 틀을 잡아놓고 입에 붙도록 연습을 한 뒤에 자동화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면서 다음 말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연습하면서 말했던 것들을 이제 입에 붙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그렇게 자동화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마지막 포부를 말씀하셨는지 언제 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포부는 저는 3번의 면접을 보는 동안 매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매년 그거를 포부를 말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게 상황이 된다면은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말을 못 하겠죠. 만약에 10분이 땡 쳤는데 포부 말하겠다고 10분 지났는데 거기 교실에서 안 나가고 포부 말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남기도 했고 좀 마지막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포부를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미래 사회에서는 교사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바탕으로 따뜻한 보건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기 직전에 이제 인사하기 전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말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포부 같은 부분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말하고 싶어서 저의 진정성을 좀 더 담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저의 교직관을 담아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포부를 준비하실 선생님들께서는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또는 다른 지역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해당 지역에서 지향하는 그 교육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교육의 방향성하고 현재 AI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내가 보건교사로서 아니면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교사로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가갈지 그리고 이제 자신의 교직관을 녹여서 포부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혹은 구사장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번 면접에서 모두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전자시계가 있었고 핸드폰 사이즈만한 전자시계가 있었고 그 핸드폰 화면에 가득 찰만하게 크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작 시간이 몇 시에 시작되는지 계속 대기하는 동안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리고 잘 기억하고 몇 분에 7분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답변이 끝나 있어야 한다라고 시간 체크를 이제 계속 대기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형광펜 사용은 저는 사용 가능했습니다. 매번 사용했고요. 삼색 볼펜과 형광펜 가져가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공고문에서 굳이 불가라고 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그 사용 불가한 표인데요. 여기에서 금지, 불가라고 한 항목 말고는 형광펜은 사용이 따로 써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공고문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에 언급된 프로그램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제 그건 개인적인 답변이라서 시책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답변에 활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활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면접관 분들 중에 시책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로 장학사님들 특히 장학사 시험을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와 같이 그 경기 교육에 대해서 또는 이제 각 지역별로 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시책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반 평교사는 시책을 내용을 굳이 공부해서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고는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에듀테크 교육과 관련해서 항상 어떻게 노력할지 그 노력 방안으로 말을 했던 게 있는데요. 에듀테크 소프트랩에 이제 지원을 해서 마중물 교사라는 게 시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답변을 자주 활용을 했는데 뜬금없이 마중물 교사로 에듀테크 교육에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게 뭐지? 되게 뜬금없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답변을 하실 때 현재 경기도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중물 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제 참여하여겠죠? 참여하여 다양한 에듀테크를 배워서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마중물 역할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경기도 시책에 그리고 경기도 정책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시책을 활용하시는 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텃밭 가꾸기 같은 이런 생태 교육을 진행할 때 이게 보건이랑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억지로 끼워서라도 보건이랑 연계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억지로라도 끼워서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면 면접관들에게도 그런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교육 방안을 이제 답변하다가 이제 생태교육 방안을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생태교육 방안으로 보건 연계된 게 전혀 없다가 나중에 건강 쪽으로 급하게 틀어서 이렇게 해서 건강을 함양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생태교육 방안이 문제에서 물은 건데 왜 갑자기 건강교육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지? 라는 이런 핀트가 맞지 않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쭉 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이와 더불어 이러이러한 효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텃밭 가꾸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텃밭 가꾸기를 통해 탄소 배출의 감소 효과와 뭐 그런 생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더불어 보건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의 효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리되지 않은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텃밭과 보건을 연계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보건과 연계해서는 이거를 이제 다양한 작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재배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건강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이를 지정해서 건강 음식 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급식에 나온 뭐 고기랑 같이 상추쌈을 싸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건강만 들어가면 뭔가 보건 연계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텃밭 작물 선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걸 심을지. 그때 이제 학생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리스트업을 할 때 건강적 측면에서 이 작물은 어떠한 건강적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건강과 보건과 이제 그 생태 환경 특히 텃밭 가꾸기랑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것도 AI랑 디지털이 강조되면서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건 연계가 잘 안 돼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부분은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을 내가 학교 현장에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과정을 추가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쉬운데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AI 챗봇을 활용한 이제 수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AI 챗봇을 통해 건강 정보 내용을 또는 뭐 예를 들면 CPR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AI 챗봇이 항상 정확한 내용만 전달을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건강정보 습득을 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면 서적이나 그 정확하게 정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AI 챗봇이 올바른 정보를 우리에게 줬는지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터러시 교육과 연계지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상형 즉답형에서 가점 다방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경기도 비교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경기도 비교과의 특성인데 경기도 교과만 해도 한 교실에서 그냥 쭈르륵 구상형 세문항, 즉답형 두문항을 15분 안에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경기도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구상형과 즉답형이 각각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형 10분 하고 나와서 즉답형 교실 면접관이 달라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받는 교실이 다르고 평가를 하시는 면접관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특성상 괜찮습니다. 답변 교실이 달라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다르시고 경기도 교과
해당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구상형과 즉답형을 한 교실에서 한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게 답변의 다양성 측면에서 좋겠죠. 오늘 질문 답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